여기는 지금 59,900원에 팔죠.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는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제가 얘보다 저렴하게 올리면 내가 얼마 남겨 먹겠네? 식으로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죠. 순수익 얼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73,900원 기준으로 이 가격에서 이걸 빼면 그래도 14,000원 정도 남죠. 제가 이걸 구매할 때 10% 정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 더 순수익을 더 15,000원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셨을 때는 매출은 얼마고 순수익은 어느 정도까지 보셨어요?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월 2억에 순수익은 3,4천 정도? 네. 이걸로만요? 네. 대표님, 그럼 실제 네. 하루에 순수하게 일하시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한두 시간 정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오늘 여기로 부르신 거죠? 지금 여기 앞에 올리브영 갈 건데 물건 소싱하는 것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네.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올리브영 화장품을 팔아서 월 1,500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자본주의 가이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싱한 상품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상품들 하나씩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 사전에 준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한 번씩 올리브영 올 때 제가 이런 거 못 보던 상품인데? 아니, 이런 거 신상품인가? 싶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우선 보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얘네는 제가 이전에 못 봤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봤는데 이제 쿠팡이랑 가격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지금 59,900원에 팔죠. 그런데 여기 지금 쿠팡에서는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제가 얘보다 저렴하게 올리면 내가 얼마 남겨 먹겠네? 식으로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죠. 순수익 얼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73,900원 기준으로 이 가격에서 이걸 빼면 그래도 14,000원 정도 남죠. 제가 이걸 구매할 때 10% 정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 더 순수익을 더 15,000원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그럼 올리브영 제품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화장품은 다 하죠. 근데 아무래도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올리브영이 판매가 잘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오프라인 스토어 많이 있으니까 저 심심할 때마다 소싱하러 와요. 대표님, 월 매출 지금 1억에 순수익은 1,500만 원 정도 벌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네. 거의 돈복사 수준 아닌가요? 돈복사 수준인가요? 그게 저는 보통이긴 한데. 이게 보통이에요? 네. 많이 나오면 2,000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1,500, 2,000 사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셨을 때는 매출은 얼마고 순수익은 어느 정도까지 제일 보셨어요? 많이 했을 때가 월 2억에 순수익은 3,4천 정도? 네. 이걸로만요? 네. 대표님이 이거 하시기 전에는 대기업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 8년 다닌 대기업 연봉을 이제 단 며칠 만에 버신다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 며칠보다는 그래도 한두 달이면 벌죠. 느낌은 어떠세요?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할 때랑. 그래도 대기업이었잖아요. 사실 아직도 실감은 안 나는데 그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는 훨씬 편하죠.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데이타임에 나와서 올리브영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면서 돈 벌고 이럴 수 있다는 거에 좀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사업을 진작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게 네. 이거 하시면서 광고비도 안 들어가고 재고도 없이 가신다는데 이게 리스크가 전혀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저 광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쿠팡이랑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들이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봅니다. 제가 이걸 검색을 해봤을 때 이제 이 올케어 에디션이라는 제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27,800원이고 여기는 32,200원이죠. 이분은 이걸 이 가격에 구매해서 한 5,000원 정도 수익을 남기실 건데 약간 그런 차익을 생각해서 좀 마진을 가져가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쿠팡에 이렇게 비싸게 올라와 있거나 없는 제품들 올리브영에 진짜 많아요. 그런 제품들을 찾아서 저는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저런 분들도 사실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제품도 좀 마진율이 괜찮네요. 왜냐면 여기 지금 세일해가지고 13,900원인데 제가 지금 쿠팡에 검색해보니까 그나마 이제 판매자가 이분 한 분인데 그래도 한 6, 7,000원 정도 차이가 있죠. 근데 보시면 리뷰가 800개예요. 이게 비싸도 팔린다라는 증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들 찾아가지고 쿠팡에 올려서 판매해요. 제가 코스메틱 쪽은 이렇게 신상품 위주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잘 나가기도 하고 당연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인기가 많으면서도
경쟁자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올라와져 있는 판매자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보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네. 올리셨다가 이렇게 네. 또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되게 경쟁력 있게 낮춰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때는 그냥 상품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사실 비싸도 팔리긴 해요. 왜냐면 이전에 팔렸던 이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쿠팡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무조건 저희가 최저가여야지만 팔리는 구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팔다가 가격 경쟁이 밀리더라도 계속 판매가 어느 정도 일어나긴 해서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럼 가격도 수정은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수정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검색을 해봤거든요. 로직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이 되게 긴데 제가 이름 그냥 일부러 짧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파시는 분이 이분 한 분 계신데 단가가 낮아서 금액 자체의 차이는 그렇게 막 재밌진 않는데 마진율 자체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아직 올리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도 이런 경쟁력 있는 거는 일단 소싱 하시는 거예요? 네, 그쵸. 이런 매대 중앙의 신상품들이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신상품들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좀 물건 보기도 편하고 네, 그리고 여기 일단 먼저 와서 보면은 쿠팡이 없는 상품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도 또 매대 중앙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또 판매도 잘 일어나고 또 인기 상품이라는 걸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대표님도 소싱 이렇게 찾으러 오셨을 때 여기부터 보통 들리시는 건가요? 네, 사실 동선 딱 오자마자 네. 이쪽으로 바로 옵니다. 쿠팡에 네, 없는 상품을 이렇게 빨리 찾아내는 대표님만의 검색 프로세스가 또 있으신가요? 신상품 위주로 보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올리기 껄끄러워할 만한 이런 좀 불편한 상품들, 그러니까 너무 샴푸나 클렌징폼 같이 좀 뻔한 거 말고 이런 색조 위주로 보면은 조금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저런 이제 향수 같은 것들도 계절마다 새로운 향들이 계절에 맞춰서 계속 나오거든요. 봄에 맞는 향수가 또 신상품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또 보시면 많이 찾을 수 있죠. 지금 이 브랜드도 보니까 6번 옵션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이거를 한번 그럼 이러면 검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쵸. 검색을 해봤는데 6번 이거 한 분 계시고 지금 없어요. 이건 핸드크림이고 이 제품은 없습니다. 판매자가. 이것도 그럼 소싱할 대상인 건가요? 당연하죠. 대표님 그럼 쿠팡에서만 일단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쿠팡 말고도 뭐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지옥션 웬만한 오픈마켓에 다 입점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도 어쨌든 금액들은 다 검색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쿠팡이 보통 상품이 제일 많으니까 쿠팡 검색했을 때 없으면 저는 그냥 다 올리는 편이긴 해요. 네. 거기를 일단 대표로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쿠팡이라는 대형 오픈마켓마저도 올라와 있지 않거나 또 말도 안 되게 비싼 상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상품 조금만 보셔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소싱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을 때 제품 사진 같은 건 어떻게 해서 올리세요? 아까 저 하시는 거 보셨죠?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제품 사진이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네. 올라간 페이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올려서 파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리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려도 팔린다라는 반증인데 이렇게 올리셔도 팔립니다.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가 저렇게 예쁘지 않아도 네.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품들은 이미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그냥 올리브영 제품이니까 믿고 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향이고 이제 내가 이거 뿌렸을 때 어떤 느낌을 주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올리브영에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 브랜드 유명하니까 신상품 나올 때 바로 사야겠다 이런 자연적인 홍보 효과가 있어서 쿠팡이나 뭐 다른 스마트 스토어에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으면은 그냥 상세 페이지 보시지도 않고 그냥 사시는 거죠. 근데 재고 있으면 그냥 바로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새 제품 보내줄 걸 알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몇 장 정도 올리세요 그럼? 저는 3장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판매자 보면요, 사진 그냥 이렇게 올리고 상세 페이지에 하나, 2개, 3개 이렇게만 올려도 지금 리뷰가 5개가 있거든요. 이게 적어도 50개 이상 팔렸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리뷰 3개면 50개 정도는 네. 팔리는 거예요? 쿠팡 원래 리뷰 잘 안 달리는 마켓이거든요. 이 그런 정도면 계산법도 있는 거네요. 대충 대략적으로 나오죠. 보시는. 이 정도면 진짜 한 몇십 개 이상 팔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 리셀인데 네. 마진율 70%가 어떻게 나와요? 70% 나올 수 있죠. 이 제품 한번 같이 볼까요? 러브포션 제품에
25ml짜리예요. 정확하게 검색을 해보면 지금 판매자가 없어요. 이거는 뭐 핸드크림이고 다른 제품이거든요. 아예 판매자가 없어요, 이 제품은. 여기서밖에 안 파는 거네요, 일단 이거는. 그쵸. 그럼 저희가 이 제품은 올려놓는 만큼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최소 적게는 20-30%부터 많게는 70%까지 분명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마진율 나오긴 해요. 대표님께서 그럼 이런 거 발견하셨을 때 네. 일단 몇 %로 잡고 일단 올리실 거예요? 일단 30%부터 시작을 하죠. 그게 그래서 평균이에요? 네, 잘 팔리면 더 올려요. 계속 올리고 근데 좀 적당히 팔리면 한 30% 정도 내버려두고 판매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소싱한 제품 중에 여지껏 하신 것 중에 제일 재미 본 건 몇 % 정도 보셨어요? 한 2-3배까지도 갔던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단가가 좀 적긴 해요. 예를 들면 2만 원짜리니까 그런 건 한 2배, 3배 올려도 막 그렇게 가격이 크다고 좀 이제 그렇게 느끼시진 못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것들은 좀 팍팍 올립니다. 대표님 여기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실 때 그 할인받는 대표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좀 오픈해 줄 수 있으세요? 아, 네.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긴 한데 이게 뭐예요? CJ 국민카드인데 이걸로 올리브영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한도 제한 없이 무조건 10% 할인이 돼요. 모든 제품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0% 마진을 더 확보해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마진에서 10%더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10%는 갖고 가네요. 맞아요. 대표님 지금 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평범하게 그냥 직장 다녔습니다. 한 8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 8년차 직장인의 안정적인 삶을 버릴 때 두려움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무서웠던 건 어떤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있었죠. 제가 당시에 딱 30 초중반이었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적으로도 되게 정점에 있을 시기고 주변 환경도 좀 되게 안정을 누려야 되는 그럴 때이긴 한데 그때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사업에 뛰어든다. 0에서 다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직장이 이제 겨우 자리 잡혔는데 내가 읽어놓은 것들이 다시 이제 0으로 시작했을 때 잘 될까? 이런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그러면은 그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으셨어요? 결정적인 무언가도 있긴 했지만 일단 쭉 제가 들었던 생각이 월 300만 원 받고 이렇게 쭉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게 5년 뒤, 10년 뒤 이제 연봉 상승률이랑 이제 돈을 어떻게 이제 모아가지고 얼마 자산이 모이겠다. 이게 계산이 됐을 때 그렇게 막 딱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뭐 결정적인 건 연봉도 그렇지만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도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일단 구상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쪽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많이 구상했죠. 유튜브도 하고 싶었고 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제 수익화가 초점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여러 부업들을 생각할 텐데 그래도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게 제일 반응이 빨랐어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좀 촬영도 많이 해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이런 뭔가 발품을 팔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실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올리브영 제품은 그냥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제가 실행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그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리셀 하는 일은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부업으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부업으로 시작을 했죠.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제 부업으로 시작한 것도 제가 원래 퇴근하고 취미가 올리브영 매장 들려서 어떤 상품이 할인할까, 어떤 상품이 저렴할까 이런 거 보는 거였거든요. 원래부터가 올리브영을 자주 맞아요. 가시는 거셨네요? 네, 그 상품을 좀 저렴하게 사는 거에 약간 희열을 느끼는 타입이라서 그런 걸 좀 즐겨 했었는데 어느 날 쿠팡이랑 가격을 비교해봤는데 쿠팡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쿠팡은 높게 배송, 저렴한 제품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화장품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시장이란 걸 발견했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가 이렇게 좀 비싸게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올리브영 제품들을 좀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촬영해서 이런 게 계속 나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따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위협은 안 느끼세요? 별로 느끼진 않아요. 사실 올리브영이 제가 소싱할 수 있는 여러 소싱처의 한 군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화장품이 올리브영 제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판매처들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만 해도 여러 브랜드들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외에도 수천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저는 볼 줄 알기 때문에 화장품은 네,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달 상품을 새롭게 100개씩 올리거든요. 그때마다 새로운 상품들을 보고 새로운 브랜드를 보는데 그러면서 더 느껴요. 아, 올릴 상품도 정말 많구나. 내가 3년 동안 이걸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모르는 브랜드들이 정말 많구나. 그걸 느끼면서 쉽게 레드오션화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월급 3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어떤 때가 있으셨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자취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생활비도 뭐 기본 이제 요즘 월세도 많이 올라서 6, 70만 원 정도 하는데 원룸 기준으로 생활비만 해도 2, 300만 원 정도 드니까 저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한 200, 250만 원 쓰고 나머지 3, 40만 원 저축했던 것 같아요, 겨우. 그렇게 힘들게 취직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현타가 많이 오고 그때 조금 돈이 모이지 않는 걸 보면서 아, 그냥 다 포기하고 부산 내려갈까?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때 조금 포기하고 싶었다. 부산을 만약에 다시 내려가셨다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직장 다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월세만 조금 더 세이빙 된다 이런 정도지 결국 제가 원하는 돈을 더 벌고 싶다, 부업을 해서 뭐 돈을 더 저축해서 뭔가 더 이제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바뀌었을까?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부산 가서도 어떻게든 뭐 올리병 판매든 뭐든 부업을 시작했을 것 같긴 해요. 과거의 대표님처럼 막막해하는 직장인들에게 이전 대표님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확신을 드리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부업을 시작할 때 그 직장인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피곤한 것도 있고 저도 이 올리병 판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튜브 할까? 쿠팡, 스마트 스토어 요즘에 뜬다는데 이 고민을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아, 왜 진작에 빨리 시작을 안 했을까? 그 고민하던 3년이 너무 아깝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3년 동안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게 될까? 진짜 돈이 벌릴까? 내가 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재다가 시간을 허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으면 진작에 시작했을 건데 지금 직장인 분들도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된다라는 확신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사무실 안 들어가시고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으세요? 하루에 2, 3시간 정도? 항상 있으세요? 항상은 아니고 네. 사실 저는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매번 바뀌긴 해요. 오늘은 조금 날도 좋아져서 좀 밖에서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매출 인증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매출요? 일단 제가 계정이 여러 개인데 일단 계정 하나에서만 매출 이제 30일 기준으로 2,700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터라 이제 모든 계정 그리고 쿠팡 외에도 다른 마켓들 매출 다 합쳤을 때 월 매출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억 2천 정도 나오고 있고 오늘 기준으로 30일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 근데 컴맹이셨어요? 요즘 시대에 컴맹이라는 단어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컴맹 맞죠? 제가 컴퓨터로 일단 할 수 있는 게 그냥 상품 쇼핑하고 주문하고 이 정도? 네. 아니 근데 그 컴맹이셨던 대표님이 네. 이렇게 하시게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일단 제가 첫 달에 월천 매출 달성했거든요? 한 달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컴퓨터로 쿠팡에서 물건 살 수 있다. 그것만 하면 다 하실 수 있어서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멘탈이 터졌을 때는 어떤 순간이 있으세요? 멘탈 터졌을 때라 제가 팔고 싶은 물건이 품절일 때? 약간 그럴 때 가끔 이거 어떻게 하지? 물건 어떻게 확보하지? 그런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올리브영 매장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찾으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물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마음이 조급해서 멘탈이 터지는 거지 사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리고 고객들에게 조금만 양해 구해서 배송 지연이 될 수 있다. 그것만 좀 대처해도 사실 물량은 확보가 금방 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막상 또 이제 매출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약간은 조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멘탈이 흔들렸던 상황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실제 네. 하루에 순수하게 일하시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한두 시간 정도? 가끔 가다가 한 3, 4시간, 뭐 대여섯 시간까지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은 잘 없고요. 사실 좀 루틴하게 하는 거는 한두 시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그러면 일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떤 때세요? 당연히 매출 처리할 때죠. 주문 처리하고 매출 처리하고 이제 송장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상품들 이제 다 배송이 됐다. 그때만큼 속 시원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시면 노트북 배터리도 안 챙겨왔잖아요. 이러고 진짜 그냥 나중에 일 끝나면 집에 길게 가요. 일하시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네. 이 상품을 직접 택배를 싸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일을 하면 몸은 결국 편한 건가요? 편하죠. 해외여행 가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있고 다른 여러 사업도 하고 있어서 해외 가기에는 좀 아직 여유가 있진 않지만 제가 이것만 사업을 할 때는 매일 막 어디 에어비앤비 가서 아니면 어디 강릉 드라이브 가서 어디 있다가 오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자율성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 공간 제약이 좀 덜한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일기도 계속 쓰신다는데 현재도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계속 쓰고 있죠. 매일 썼다는 일기장 네.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적힌 그 단어? 키워드? 이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돈 많이 벌자. 일기장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업무 기획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조금 보여드리기 조금 민망하고요. 네. 옛날에 제가 초보 시절에 올리브영에서 처음에 물건 막 이제 떼와가지고 올리고 할 때 그때 일기장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게 좀 말이 낡았거든요? 찢어졌는데. 맞아요. 근데 그만큼 가끔 보면서 조금 초심을 되찾고 있긴 해요. 이거는 저희 보여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가끔 갖고 다녀요. 초심을 되찾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절박하게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되새기기 위해서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멘탈 얘기도 많고 돈 많이 벌자. 약간 이런 다짐을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다시 보시면 어때요? 네. 그래서 느낌이? 지금 너무 안주했나? 초심을 되찾지 않고 너무 편하게 살았나? 또 가끔 좀 해이해질 때가 있거든요. 풀어질 때가 있고. 그때 좀 여기 일기장 보면서 다시 열심히 살자. 처음 그때처럼 그렇게 조금 초심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아직 성공했다, 나 열심히 했구나 이런 네. 것보다는 네. 반성의 생각이 더 반성의- 많이 드세요? 맞아요. 반성의 의미로. 네, 좀 너무 자꾸 이 돈을 벌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매출도 당연하게 되고 일을 또 열심히 하지 않게 될 때가 있거든요. 제 자신을 좀 다잡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일기장을 보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제 자신을. 왜 사람들은 방법을 다 알려줘도 시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가능성은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내가 이거 해도 될까? 내가 괜히 이 노력을 한다는 게 즉 물거품이 되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실행 못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직접 해보시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대표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저는 올리브영을 루틴하게 가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사진 찍고 일단 올리는 거. 그게 어려우시면 일단 올리브영에서 상품이라도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올려도 되겠는데? 라는 확신이 서서히 드실 겁니다. 그때 하나 올리는 걸 시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올려주시면 매출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올리브영으로 달려가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올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뭐 1시간만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올리시면은 매출은 일어날 거고 그때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니까 일단 올리브영 가실 분들 오늘 꼭 가셔서 상품 5개라도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